안녕하세요. 일에 대해 고민하는 일잘러 장피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블로그도 하는데 이런 활동이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지 하고 시작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요즘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일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어떤 동기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게 제 삶에 제 커리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던 거는요. 저도 특별한 기술이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제너럴리스트다 보니까 저의 전문성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직할 때 전문성을 좀 어필하고 싶고 이런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채용 관련된 일을 하면서 확실히 이런 블로그 같은 것을 해서 자기 전문성을 오랫동안 어필한 사람들이 이직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너럴리스트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살아남고 전문가로서 포지셔닝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더 근원적인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요. 제가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나와서 이제 스타트업에 와서 뭐 꿈과 목표를 향해서 좌충우돌한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하루하루는 되게 비루하고 힘들잖아요. 당장 터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이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회사가 돌아가야 되는 자질구레한 일들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과정이 하루하루 힘들 때 내가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를 누군가 알아주고 지금 한 선택이 틀린 게 아니라고 나중에는 정말 너한테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썼었는데 누군가 알아주고 지지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덕분에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로그가 유튜브로 이어지고 커뮤니티를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이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는 않고 현재 한 2,500명 정도 있고 블로그도 한 1,000명 정도 구독자가 있고 커뮤니티 멤버도 1,500명 정도 있는데 이게 되게 적지 않은 거고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뭐 10만, 100만 되는 이런 빅 크리에이터에 비하면 엄청 적은 숫자죠. 그렇지만 저는 이 숫자만으로 구독자님들 덕분에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적은 구독자임에도 수익이 나고 먹고 살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IT 업계에서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1000 True Fans라는 아티클이 있는데 그 아티클에서도 그 1000명의 진짜 찐 팬들이 1년에 100불씩만 너에게 지불을 하더라도 너는 이제 10만 불, 한 1억 정도 소득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찐 팬들만 만들어 놓으면 100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크리에이터들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아티클인데 저 역시도 그 아티클처럼 살 수 있다는 거를 저 스스로도 좀 체감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퍼스널 브랜딩 활동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직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커리어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제 감정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컨텐츠로 제 생각을 공유하는 거 이 활동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심리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게 또 정말 좋거든요. 되게 마음적으로 너무 행복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거창하지 않게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는 게 참 좋다. 그리고 그 성과가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더라도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권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권하면은 사람들이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시작을 잘 못해요. 그게 이제 전략을 잘 세우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전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어휘를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키워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관심이 생기는 전문 어떤 영역의 키워드 같은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취미 관련된 키워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나 뭐 생각하는 철학적인 어떤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 그 키워드를 한번 노트나 이런 화이트보드에 써보세요. 저도 지금 이 화이트보드에 제 키워드를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봤거든요. 스타트업, 신사업, 제품 시장 적합성, 노코드, 커뮤니티, 지식 크리에이터, 프리워커, 육아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현 시점에서 저를 설명하는 이런 키워드를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적을 수 있겠죠? 어떠세요? 일관성 없죠? 저는 일관성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이런 키워드를 적어보고 이 주제로 여러분들이 내키는 대로 글을 써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더 쓰고 싶은 키워드가 생기고요. 더 계속 글을 쓰고 싶은 키워드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고 반응해주고 지지해주고 공유해주는 또 키워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쓰고 싶고 동시에 사람들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키워드를 최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계속 쓰고 싶고 탐구해보고 싶은 키워드를 그 다음이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살짝 써봤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그 순서대로 저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컨텐츠를 발행해요.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과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나를 설명해주는 여러 키워드 중에서 점점 이제 좁아지거든요. 그 좁아진 영역이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핵심 주제가 되고, 그렇게 좁혀진 키워드를 여러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걸 내려놓고 사람들의 반응과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키워드를 탐색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그냥 새로운 주제에 대한 영감이 계속 떠올라요. 지금 이렇게 프리워커나 아니면 전문성 아니면 커리어에 대한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것도 제가 이런 프리워커나 지식 크리에이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하면 저는 이 영상을 더 찍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제 마음속에 우러남이 있을 때까지만 하고 그만하던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제를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따라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몇 가지의 키워드를 중첩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전문성, 여러분들의 비범함이 저는 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커리어 관련된 문구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만화 캐릭터를 그린 작가인 스콧 애덤스가 한 말인데요. 비범해지길 원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스킬에서 초보가 된다. 두 번째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의 스킬에서 탑 25%가 된다. 1번은 너무 어렵다. NBA 뛰거나 음원 차트 1등 하는 건 힘들다. 하지만 2번은 쉽다. 노력만 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 작가의 경우에도 사람들보다는 잘 그리지만 예술가만큼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보다는 재밌지만 개그맨처럼 웃기진 않다. 여기서 비결은 그림을 잘 그리면서도 농담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다. 이 두 가지의 조합이 나를 희소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한 키워드의 교집합에 여러분들만의 공고한 니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주제가 아주 뛰어난 여러분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 1년 정도만 꾸준히 얘기해도 충분히 탑 25%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주제, 내가 자격이 되냐 안 되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좀 편한 마음으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주제에 내가 탑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집합 영역에 나만의 포지셔닝을 찾아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노코드를 주제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노코드 제작에서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스타트업에서 저보다 더 큰 성공을 하신 훌륭한 창업가들 많죠. 그리고 커뮤니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보다 훨씬 큰 커뮤니티를 더 오래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노코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타트업의 사업 개발이면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은 저는 국내에선 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를 교집합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전문 영역을 찾아가고, 그러면 내가 거기선 최고니까 편하게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탐색하고 그 키워드를 중첩한다. 그렇게 내 전문성을 찾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어떤 조언이자 제 전략은 일단 쉽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약하고 부족하다면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버들도 처음부터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보다 자기의 어떤 부족한 현실을 그대로 공유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더 인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 취약함을 드러내는 게 사람들이 금방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포인트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아직 되게 취약하다고 느끼고 내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그걸 오히려 솔직하게 드러내보세요. 저는 이런 솔직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더 좋은 자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키워드가 전혀 떠오르지 않고 어떤 주제로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난다면 스스로 컴포트 존에 너무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 주세요. 내가 너무 익숙한 영역에만 있고 새로운 고민을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을 안 만들면 뭔가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키워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꼭 회사를 옮길 필요 없이 회사 안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취미도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뭐 스타일도 바꿔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키워드가 분명히 떠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컨텐츠를 만들 때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에 유명한 책에 대한 독후감도 좋고요. 구루가 쓴 블로그, 영어 블로그를 번역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럼 그 키워드에 대한 메타인지가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할 게 보일 거고요. 그 키워드로 쓴 내 글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연결돼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도 모르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새로운 연결들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탐색의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은 처음은 아주 쉽게 시작하더라도 점점 스스로 발전하고 계속적으로 글을 써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키워드를 리스트업하고 그 키워드의 교집합을 찾고 그리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냥 일단 시작하고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독후감이나 번역글부터 해보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이런 퍼스널 브랜딩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커리어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안 했던 때보다는 이런 퍼스널 브랜딩 활동을 했을 때 이직 제한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연봉 뭐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더 큰 의미를 느끼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요. 이런 퍼스널 브랜딩 활동이 내 커리어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어떤 키워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키워드에 대한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되게 깊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을 받으면서 나에 대해서 되게 회고해보고 나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할 겨를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글쓰기 활동이 저는 나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더라고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때 내가 행복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고유한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 수익이 안 되고 커리어에 당장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 자체에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게 되게 심리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그게 또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또 깨닫게 해주거든요. 아니면 그걸 그냥 나도 모르게 더 좋아해지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노코드에 대한 주제에 글을 쓸 때 노코드를 엄청 좋아하거나 잘 알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한테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뭔가 배운 게 있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썼는데 막 지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노코드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 주제가 좋아지고 더 연구해보고 싶고 더 글을 쓰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의 신념과 소명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노코드를 더 많이 알리는 그 노코드 에반젤리스트 활동이 제 일이자 제 신념이자 제 소명이 됐거든요. 처음부터 뭔가 엄청 좋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누가 그러겠어요. 그냥 아주 옅은 관심으로 하다가 그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으면 그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가 좋아해서 하는 건지 하다 보니까 좋아해진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나에 대해서 블로그 유튜브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됐다고 느끼거든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의미 있는 내 삶의 나침반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또 저는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나중에는 창업을 하고 싶거든요. 제 회사를 만들고 싶고 제 제품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검로드라고 하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결제 서비스를 만든 그 사힐이라는 분이 쓰신 미니멀리스트 안터프로니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Before you become an entrepreneur, become a creator 라는 문구인데요. 그러니까 entrepreneur, 기업가가 되기 전에, 창업가가 되기 전에 크리에이터가 먼저 되라.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제가 지금 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저의 지침이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공감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뭔가 회사를 창업하는 것보다 크리에이터가 훨씬 더 리스크가 낮거든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주제 반응 없으면 그냥 이 주제 슬그머니 안 하고 다른 주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게 낮아요. 그리고 내가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 구독자들이 모이거든요. 이 구독자들이 제가 나중에 이와 관련된 일을 했을 때 저를 지지해주는 초기 고객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저렴한 저는 고객 획득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저렴하면서 동시에 충성도가 높은, 리텐션이 높은 고객 획득 채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데 관심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현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학습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신사업 일을 하면서 어떻게 고객에 대한 이해를 쌓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이 크리에이터 활동이 되게 효율적인 제품 시장 적합성,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는 되게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창업가가 되기 위한 되게 좋은 힌트들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가를 지향하시거나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재 창업을 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미래의 창업가를 꿈꾸신다면 저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고 크리에이터가 돼서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활동을 꼭 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인기 없는 유튜버고 좀 재미없는 유튜버지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컨텐츠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 결과가 엄청 창대하지 않더라도 되게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온라인 세상에 적극적으로 공유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유망하대요. 저도 이렇게 되게 이런 공유 활동을 함으로써 제가 더 성장하고 있고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초반에 있는 주니어일수록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그러실 필요 없다, 이렇게 한 번 더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잘러 장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